진짜 친해도 말하면 안 되는 말. 제가 예전에 직장에서 한 번 크게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믿고 따르는 선배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 선배는 제가 기대한 것만큼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에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고 관계도 서먹해졌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모든 걸 다 털어놓는 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걸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가깝고 친한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게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진심이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친한 사이일수록 말하는 걸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의 양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진정한 친밀함을 만드는 것 같아요. 솔직함과 신뢰는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도 적당해야 하고요. 성취나 목표, 약점도 너무 공유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상대에게 부담도 덜 주고 말의 무게를 잘 헤아려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인간관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신의 문제를 타인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겪었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때의 경험이 이 주제에 딱 들어맞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직장에서 작은 팀을 이끌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제게 업무적인 문제를 많이 의논했던 한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은 팀의 일과 개인적인 고민을 자주 제게 공유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들어주었지만 점점 그 문제가 깊어지면서 팀 내 분위기가 혼란스러워졌고 결국 그의 고민이 다른 팀원들까지도 부담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직원이 무척 친했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문제를 너무 과하게 공유하는 바람에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아무리 친한 관계라고 해도 모든 고민을 다 나누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내가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문제의 내용이 상대에게 부담이 되거나 상대가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할 수도 있어요. 철학자 한비자는 사람은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말을 남겼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반응하며 때로는 친밀도에 상관없이 그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상대방에게 모두 털어놓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심리학에서는 감정의 조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데니얼 골먼은 정서적 지능이란 개념을 통해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타인에게 얼마나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를 어떻게 공유하느냐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나 자신의 문제를 공유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이나 위로가 필요할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이야기하고 때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내가 겪는 문제를 보다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진실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몇 년 전 회사에서 팀원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경험했던 일인데요. 그때 저희 팀에 꽤 민감한 문제가 생겼었어요. 저는 팀원들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싶었죠. 그래서 팀원들 모두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려 했는데 그중 한 분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사실을 모두 말해버려서 그분이 오히려 더 힘들어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저는 모든 진실을 다 밝히는 게 정말 최선인지 고민하게 됐어요. 철학자 니체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진실을 말하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가끔은 진실이 너무 무겁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심리학자 폴 에크먼도 이런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요. 그는 사람들이 때로는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점을 밝혀냈어요. 가령 어떤 친구가 자신이 만든 요리를 먹어보라고 할 때 그 요리가 별로 맛이 없더라도 그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적당히 칭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작은 거짓말이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만들 때가 많다는 거죠. 이렇듯 진실을 모두 말하지 않는 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황을 더 좋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 모든 것을 나누고 싶지만 때로는 그게 상대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그분들이 나를 믿고 있고 또 나도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모든 진실을 꼭 말하지 않아도 그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될 거예요. 세 번째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회식 자리에서 겪었던 일인데요. 팀장님이 저한테 이번 프로젝트 참 잘했어. 덕분에 회사가 많은 이익을 봤어라고 칭찬해 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순간 기뻐서 더 열심히 한 걸 얘기하고 싶었지만 다른 분들도 계셨고 무엇보다 제 자랑을 한다는 건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팀원들이 다 열심히 해주셔서 가능했어요 라고만 대답했죠.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더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모두가 기분 좋게 회식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의 철학자 한비자도 겸손함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어떤 자리나 상황에서도 자신의 성취를 드러내기보다는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또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사람들이 자신을 과시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우리 모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걸 과하게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겸손한 자세를 더 좋아하고 이를 통해 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해요. 나의 성취를 과시하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 때로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자랑하는 이 성취가 과연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지, 그리고 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말이에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자신의 목표를 남들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큰 목표를 세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무언가를 꼭 이루고 싶어서 야심차게 계획을 세웠었죠.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 목표를 너무 많이 얘기하고 다니다 보니
오히려 달성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목표를 말하는 것만으로 뭔가 이뤄낸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서 부담감이 생기기도 했죠. 결국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목표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철학자 니체도 자신의 생각을 쉽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 경계했어요. 특히 우리 사회처럼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는 자신의 목표를 남들에게 얘기하다가 오히려 해를 입을 수도 있죠. 주변의 질투나 반발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목표를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해요. 심리학자 피터 고리처는 이런 현상을 연구해서 목표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뤄냈다고 착각하게 된다고 지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를 세웠을 때 굳이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만 말하는 게 좋죠. 목표는 결국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니까요. 누구에게나 목표를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그 기대와 부담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잘 생각해 봐야 해요. 목표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이뤄내야 하는 것이니까요. 5번째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힘든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제 약점을 너무 드러낸 것 같아서 후회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쉽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제 상태를 너무 솔직하게 드러냈더니 오히려 팀원들이 더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팀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게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동양 철학자 한비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사람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특히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건 자신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때로는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인간이 약점을 드러내는 용기 또한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걸 보일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죠. 상대가 이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친한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 약점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래도 신중해야 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관계에 해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관계라면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심해야겠죠. 결론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건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할 문제예요.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보고 그들과 충분히 신뢰를 쌓은 뒤에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친한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다고 해서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까, 상대방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까 하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솔직함이 항상 최선은 아니고 가끔은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말할 때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관계에서 솔직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솔직함이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해요. 제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걸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말하지 말아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취나 목표,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성취를 자랑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줄 수 있고, 목표를 말하는 것만으로 달성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점을 드러내는 게 꼭 상대방이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진짜 친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다 말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해요.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니까요. 말로 인해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말의 무게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깊은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진짜 친해도 말하면 안 되는 말. 제가 예전에 직장에서 한번 크게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믿고 따르는 선배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 선배는 제가 기대한 것만큼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에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고 관계도 서먹해졌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모든 걸 다 털어놓는 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걸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가깝고 친한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게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진심이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친한 사이일수록 말하는 걸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의 양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진정한 친밀함을 만드는 것 같아요. 솔직함과 신뢰는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도 적당해야 하고요. 성취나 목표, 약점도 너무 공유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상대에게 부담도 덜 주고 말의 무게를 잘 헤아려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인간관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신의 문제를 타인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겪었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때의 경험이 이 주제에 딱 들어맞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직장에서 작은 팀을 이끌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제게 업무적인 문제를 많이 의논했던 한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은 팀의 일과 개인적인 고민을 자주 제게 공유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들어주었지만 점점 그 문제가 깊어지면서 팀 내 분위기가 혼란스러워졌고 결국 그의 고민이 다른 팀원들까지도 부담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직원이 무척 친했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문제를 너무 과하게 공유하는 바람에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아무리 친한 관계라고 해도 모든 고민을 다 나누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내가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문제의 내용이 상대에게 부담이 되거나 상대가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할 수도 있어요.
철학자 한비자는 사람은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말을 남겼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반응하며 때로는 친밀도에 상관없이 그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상대방에게 모두 털어놓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심리학에서는 감정의 조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데니얼 골먼은 정서적 지능이란 개념을 통해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타인에게 얼마나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를 어떻게 공유하느냐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나 자신의 문제를 공유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이나 위로가 필요할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이야기하고 때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내가 겪는 문제를 보다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진실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몇 년 전 회사에서 팀원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경험했던 일인데요. 그때 저희 팀에 꽤 민감한 문제가 생겼었어요. 저는 팀원들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싶었죠. 그래서 팀원들 모두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려 했는데 그중 한 분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사실을 모두 말해버려서 그분이 오히려 더 힘들어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저는 모든 진실을 다 밝히는 게 정말 최선인지 고민하게 됐어요. 철학자 니체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진실을 말하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가끔은 진실이 너무 무겁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심리학자 폴 에크먼도 이런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요. 그는 사람들이 때로는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점을 밝혀냈어요. 가령 어떤 친구가 자신이 만든 요리를 먹어보라고 할 때 그 요리가 별로 맛이 없더라도 그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적당히 칭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작은 거짓말이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만들 때가 많다는 거죠. 이렇듯 진실을 모두 말하지 않는 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황을 더 좋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 모든 것을 나누고 싶지만 때로는 그게 상대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그분들이 나를 믿고 있고 또 나도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모든 진실을 꼭 말하지 않아도 그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될 거예요. 세 번째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회식 자리에서 겪었던 일인데요. 팀장님이 저한테 이번 프로젝트 참 잘했어. 덕분에 회사가 많은 이익을 봤어라고 칭찬해 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순간 기뻐서 더 열심히 한 걸 얘기하고 싶었지만 다른 분들도 계셨고 무엇보다 제 자랑을 한다는 건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팀원들이 다 열심히 해주셔서 가능했어요 라고만 대답했죠.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더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모두가 기분 좋게 회식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의 철학자 한비자도 겸손함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어떤 자리나 상황에서도 자신의 성취를 드러내기보다는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또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사람들이 자신을 과시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우리 모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걸 과하게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겸손한 자세를 더 좋아하고 이를 통해 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해요. 나의 성취를 과시하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 때로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자랑하는 이 성취가 과연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지, 그리고 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말이에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자신의 목표를 남들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큰 목표를 세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무언가를 꼭 이루고 싶어서 야심차게 계획을 세웠었죠.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 목표를 너무 많이 얘기하고 다니다 보니 오히려 달성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목표를 말하는 것만으로 뭔가 이뤄낸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서 부담감이 생기기도 했죠. 결국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목표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철학자 니체도 자신의 생각을 쉽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 경계했어요. 특히 우리 사회처럼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는 자신의 목표를 남들에게 얘기하다가 오히려 해를 입을 수도 있죠. 주변의 질투나 반발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목표를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해요. 심리학자 피터 고리처는 이런 현상을 연구해서 목표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뤄냈다고 착각하게 된다고 지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를 세웠을 때 굳이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만 말하는 게 좋죠. 목표는 결국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니까요. 누구에게나 목표를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그 기대와 부담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잘 생각해 봐야 해요. 목표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이뤄내야 하는 것이니까요. 다섯 번째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힘든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제 약점을 너무 드러낸 것 같아서 후회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쉽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제 상태를 너무 솔직하게 드러냈더니 오히려 팀원들이 더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팀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게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동양 철학자 한비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사람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특히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건 자신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때로는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인간이 약점을 드러내는 용기 또한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걸 보일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죠. 상대가 이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친한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 약점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래도 신중해야 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관계에 해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관계라면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심해야겠죠. 결론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건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할 문제예요.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보고 그들과 충분히 신뢰를 쌓은 뒤에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친한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다고 해서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까, 상대방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까 하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솔직함이 항상 최선은 아니고 가끔은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말할 때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관계에서 솔직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솔직함이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해요. 제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걸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말하지 말아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취나 목표,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성취를 자랑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줄 수 있고 목표를 말하는 것만으로 달성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점을 드러내는 게 꼭 상대방이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진짜 친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다 말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해요.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니까요. 말로 인해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말의 무게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깊은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진짜 친해도 말하면 안 되는 말. 제가 예전에 직장에서 한번 크게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믿고 따르는 선배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 선배는 제가 기대한 것만큼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에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고 관계도 서먹해졌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모든 걸 다 털어놓는 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걸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가깝고 친한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게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진심이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친한 사이일수록 말하는 걸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의 양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진정한 친밀함을 만드는 것 같아요. 솔직함과 신뢰는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도 적당해야 하고요. 성취나 목표, 약점도 너무 공유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상대에게 부담도 덜 주고 말의 무게를 잘 헤아려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인간관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신의 문제를 타인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겪었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때의 경험이 이 주제에 딱 들어맞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직장에서 작은 팀을 이끌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제게 업무적인 문제를 많이 의논했던 한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은 팀의 일과 개인적인 고민을 자주 제게 공유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들어주었지만 점점 그 문제가 깊어지면서 팀 내 분위기가 혼란스러워졌고 결국 그의 고민이 다른 팀원들까지도 부담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직원이 무척 친했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문제를 너무 과하게 공유하는 바람에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아무리 친한 관계라고 해도 모든 고민을 다 나누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내가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문제의 내용이 상대에게 부담이 되거나 상대가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할 수도 있어요. 철학자 한비자는 사람은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말을 남겼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반응하며 때로는 친밀도에 상관없이 그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상대방에게 모두 털어놓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심리학에서는 감정의 조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데니얼 골먼은 정서적 지능이란 개념을 통해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타인에게 얼마나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를 어떻게 공유하느냐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나 자신의 문제를 공유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이나 위로가 필요할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이야기하고 때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내가 겪는 문제를 보다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진실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몇 년 전 회사에서 팀원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경험했던 일인데요. 그때 저희 팀에 꽤 민감한 문제가 생겼었어요. 저는 팀원들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싶었죠. 그래서 팀원들 모두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려 했는데 그중 한 분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사실을 모두 말해버려서 그분이 오히려 더 힘들어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저는 모든 진실을 다 밝히는 게 정말 최선인지 고민하게 됐어요. 철학자 니체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진실을 말하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가끔은 진실이 너무 무겁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심리학자 폴 에크먼도 이런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요. 그는 사람들이 때로는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점을 밝혀냈어요. 가령 어떤 친구가 자신이 만든 요리를 먹어보라고 할 때 그 요리가 별로 맛이 없더라도 그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적당히 칭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작은 거짓말이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만들 때가 많다는 거죠. 이렇듯 진실을 모두 말하지 않는 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황을 더 좋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 모든 것을 나누고 싶지만 때로는 그게 상대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그분들이 나를 믿고 있고 또 나도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모든 진실을 꼭 말하지 않아도 그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될 거예요. 세 번째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회식 자리에서 겪었던 일인데요. 팀장님이 저한테 이번 프로젝트 참 잘했어. 덕분에 회사가 많은 이익을 봤어라고 칭찬해 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순간 기뻐서 더 열심히 한 걸 얘기하고 싶었지만 다른 분들도 계셨고 무엇보다 제 자랑을 한다는 건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팀원들이 다 열심히 해주셔서 가능했어요 라고만 대답했죠.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더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모두가 기분 좋게 회식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의 철학자 한비자도 겸손함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어떤 자리나 상황에서도 자신의 성취를 드러내기보다는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또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사람들이 자신을 과시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우리 모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걸 과하게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겸손한 자세를 더 좋아하고 이를 통해 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해요. 나의 성취를 과시하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 때로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자랑하는 이 성취가 과연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지, 그리고 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말이에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자신의 목표를 남들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큰 목표를 세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무언가를 꼭 이루고 싶어서 야심차게 계획을 세웠었죠.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 목표를 너무 많이 얘기하고 다니다 보니 오히려 달성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목표를 말하는 것만으로 뭔가 이뤄낸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서 부담감이 생기기도 했죠. 결국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목표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철학자 니체도 자신의 생각을 쉽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 경계했어요. 특히 우리 사회처럼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는 자신의 목표를 남들에게 얘기하다가 오히려 해를 입을 수도 있죠. 주변의 질투나 반발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목표를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해요. 심리학자 피터 고리처는 이런 현상을 연구해서 목표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뤄냈다고 착각하게 된다고 지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를 세웠을 때 굳이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만 말하는 게 좋죠. 목표는 결국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니까요. 누구에게나 목표를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그 기대와 부담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잘 생각해 봐야 해요. 목표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이뤄내야 하는 것이니까요. 다섯 번째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힘든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제 약점을 너무 드러낸 것 같아서 후회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쉽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제 상태를 너무 솔직하게 드러냈더니 오히려 팀원들이 더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팀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게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동양 철학자 한비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사람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특히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건 자신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때로는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인간이 약점을 드러내는 용기 또한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걸 보일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죠. 상대가 이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친한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 약점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래도 신중해야 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관계에 해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관계라면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심해야겠죠. 결론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건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할 문제예요.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보고 그들과 충분히 신뢰를 쌓은 뒤에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친한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다고 해서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까, 상대방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까 하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솔직함이 항상 최선은 아니고 가끔은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말할 때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관계에서 솔직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솔직함이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해요. 제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걸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말하지 말아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취나 목표,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성취를 자랑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줄 수 있고 목표를 말하는 것만으로 달성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점을 드러내는 게 꼭 상대방이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진짜 친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다 말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해요.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니까요. 말로 인해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말의 무게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깊은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